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화이트하우스가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경기 부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방안은 제2의 텍스 컷 또는 페이롤 텍스 컷 등입니다. 과거에도 했던 대로 일반 감세 또는 근로자 봉급 감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남게 하고 이 돈을 소비시켜서 경제를 자극한다. 그런 법안입니다. 그 배경이 중요한데 지금 경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이 며칠 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쪽에서는 미국에도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또는 2021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쪽 또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 경제는 강하다.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세션이 온다면은 또 경제가 하락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가장 큰 업적인 경제 건강, 이 업적에 흠이 가게 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도 선거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 언론들이 화이트하우스 내부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화이트하우스 겉으로는 미국 경제의 낙관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경제 약화의 가능성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주장은 어떤 것인지, 또 정치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고려되고 있는 경제 자극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미국의 경제는 very strong 하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slow down 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을 일축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지금 최장기 성장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리세션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경고가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2020년 선거전은 시작이 됐고, 또 이 선거전에서 이기려면 특히 트럼프의 경우에는 경제 업적을 내세워야만 합니다. 그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43%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경제가 좋다, 강하다 하는 주장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요 언론들이 오늘 보도하는 화이트하우스의 옵션들은 첫째, 일반적인 제2의 텍스 컷입니다. 둘째로는 페이롤 텍스 컷, 세 번째는 관세 부과 정책의 철회 등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방안들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들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처음으로 보도한 페이롤 텍스 컷, 이것은 이미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에 경험을 했던 것과 같은 감세입니다. 근로자의 봉급에서 떼어가는 6.2%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 텍스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6.2%에서 4%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줄이면은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가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감세분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그대로 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가 부채가 $1,000억 이상 증가를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페이롤 텍스를 선호합니다. 일반 텍스 컷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이득이 많이 가고, 또 감세 부분이 소비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는다, 그런 약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롤 텍스 컷은 근로자의 봉급에서 떼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덜 떼어가는 것이니까 이 돈이 즉각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또 주로 중산층들의 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전이 한창인데 민주당 하원이 이 감세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리세션 소식을 과하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경제가 악화되면 트럼프가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리세션의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해 왔습니다. 경제가 강하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는데,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감세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돈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가서 이게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1.5 트릴리언 달러나 되는 이 돈이 국가에서 새 빚으로 늘어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감세는 부자들의 손에 들어갔고 부자들은 이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런 반론을 펴왔습니다. 여하튼 최근의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워닝 사인은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리세션이 2020년, 2021년 사이에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에 대한 약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독일, 영국 등 주요 경제권이 리세션에 이미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후퇴를 했고, 그래서 IMF가 벌써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지난주 수요일 본 마켓이 적신호를 보냈습니다. 10년 상환 재무부 채권 이자율이 2년 상환에 못 미쳤습니다. 어떤 의미냐? 단기적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고조되고 있다. 즉 리세션의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높게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증시도 계속 불안정을 보였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연기가 됐고,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보복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는 것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이 투자자나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커지게 됐습니다. CNBC 방송의 조사를 보니까 경제학자들의 10명 중에 4명이 2020년에 미국 경제 악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의 34%가 yes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조사했을 때는 25%가 yes라고 했는데 그 불안감이 9%나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 가구당 부담 증가가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미국의 한 가구당 $1,000가 넘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조사한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후 2시 30분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라스 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교훈은 미래 중거리 미사일 성능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INF 탈퇴 이후 16일 만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중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망 직전 모든 재산을 신탁했다는 유언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입수한 21페이지 분량의 법정 문서에 따르면 앱스타인의 재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5억 7,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앱스타인은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 소재 메트로폴리탄 교도소 감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당국은 지난 16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유언장에 서명한 날짜는 지난 8일로 사망 이틀 전입니다. 백악관 관리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잠재적인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추가 관세를 연기하는 등의 경기 부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이면에서 리세션에 대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어제 행정부 내 경제학자들이 경기 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즉시 근로자들의 급여를 늘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여세, 페이롤 텍스 인하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실제로 관련 회의를 갖고 급여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세제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인 남성 용의자의 목을 압박해 진압하다가 숨지게 한 뉴욕 경찰이 5년 만에 파면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에 용의자를 숨지게 한 데니얼 판텔레오 경관을 파면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 국장은 이달 초에 부국장과 법무부 내 행정판사가 판텔레오를 해고하라고 권고 결정안에 따라 그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판탈레오 경관은 2014년 7월 에릭 가너를 밀매 혐의로 체포하다가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제압 방식인 목 조르기로 그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우버사가 시카고 다운타운 올드 포스트 오피스 빌딩으로 본부를 이전합니다. 우버는 이를 위해 이 빌딩의 45만 3천 스퀘어피트의 대규모 면적을 10년간 리스했는데 내년 봄부터 실내 공사에 들어갑니다. 우버의 이번 리스 계약은 근년에 있어온 시카고 오피스 빌딩 리스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고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 상원의원 마틴 샌더벌 의원은 자신의 모금 운동을 위한 광고에 게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온라인에 오른 이 광고에는 가짜 총을 든 사람이 트럼프를 겨냥하는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샌더벌 의원은 모금 행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우 자시 스몰렛의 기소 중지 처분에 대한 독립검사 지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쿡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투민 판사는 킴팍스 쿡카운티 검사장의 기소 중지 조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독립검사를 임명할 것을 판결했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조사가 검찰 내 감사실 조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낮부터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84도, 최저 70도. 내일은 구름 많겠고 최고 81도, 최저 63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최고 77도, 최저 63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4도, 최저 61도입니다.